네, 오늘은 떼지난 리뷰 하나 하겠습니다. 6세대 아이패드와 에어 3세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7세대가 출시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6세대랑 7세대는 거진 디스플레이의 크기 차이밖에 없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프로세서는 아이패드 6세대, 이게 6세대고 에어 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A10 프로세서가 사용됐고 여긴 A12가 사용됐죠. 램은 6세대가 2기가, 에어 3세대가 3기가. 진짜 램에는 짠 모습을 보여주는 애플이고요. 디스플레이는 6세대는 9.2 IPS LCD 264 ppi, 10.5 레티나 264 ppi입니다. 해상도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화면 크기로 인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48 곱하기 1536, 2224 곱하기 1668입니다. 카메라는 6세대는 전면에 120만 화소, 후면에는 800만 화소, 그리고 에어 3세대는 전면 700만 화소, 후면에는 800만 화소고요. 배터리는 6세대는 8827mAh고요. 에어 3세대는 8134mAh입니다. 배터리 용량만으로는 6세대가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요. 무게는 6세대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6세대가 469g, 에어 3세대가 456g. 용량은 6세대가 32기가, 128기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에어 3세대는 64기가, 256GB로 늘어납니다. 자, 애플 펜슬은 둘 다 1세대를 사용하고 페이스 아이디는 둘 다 안 돼요. 전부 다 지문 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나요. 제가 하나는 실버가 아니거든요. 둘 다 스페이스 그레이로 주문했었고요. 6세대는 좀 더 스페이스 그레이지만 연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에어 3세대는 좀 진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램 때문인지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게임이 자주 꺼져요. 꺼지는 게임이 더 많았지만 좀 램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픽이 너무 좋은 게임이다 하면 중간중간에 꺼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에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덜 꺼지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꺼지는 게임은 계속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램 때문인지 아니면 iOS랑 호환이 안 되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임은 계속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iOS랑 호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화면의 깊이는 애플 펜슬로 똑같이 썼을 때 큰 차이점이 뭐냐면 6세대는 이 디스플레이 안쪽에 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펜을 썼을 때 펜 촉 끝과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선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에어 3세대는 좀 더 화면 바로 위에,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제일 위층에 깔려있는 느낌이 들면서 쓸 때 좀 더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거에 좀 더 열심히 하신다면 아무래도 에어 3세대 쪽이 필기감이나 혹은 그림 그릴 때 그 느낌이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을 사용했을 때 그 직접 써지는 곳과 이 애플 펜슬과의 이 펜촉과의 거리가 조금 있는 걸로 느껴져서 글씨 쓸 때 약간 더 이상하게 좀 답답하고 안 써지는 느낌이 들고 좀 이게 전자식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종이 위에다 쓰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프로 3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6세대가 두께가 7.5mm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3세대 6.1mm예요. 약 한 1.4mm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아무래도 좀 더 얇습니다. 얇으니까 사용한다 뭔가 좀 더 느낌이 좋아요.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아무래도 좀 더 빠릿빠릿한 느낌도 있고, 만약에 제가 다시 산다면 에어 3세대 혹은 프로 3세대를 살 것 같은데 이제 곧 프로 4세대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를 쓰면서 저는 여기 전문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걸 사용할 때 켜냈던 걸 보면 전 주로 아이패드로 악보를 보고
그리고 필기를 하고, 그리고 드롭박스를 이용해서 음악 파일을 공유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상 작업을 할 때 서브 모니터로 사용하고요. 사이드카.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악보를 아이패드에다가 굿노트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폰으로 저장을 하거나 했을 때 아이패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아이폰에서 바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굿노트에서 바로 필기도 하고 거기에서 악상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 가사를 고치거나 표시를 해 놓거나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앱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 그려서 정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 맥북에도 추가하고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에도 다 깔아놓고 거기에서 다운받고 재생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굿노트는 아이클라우드에 동결을 시켜놓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파일이나 뭐 윈도우와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드롭박스에다 모두 저장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는 10인치가 넘어서 MS 오피스가 공짜로 제공이 안 되는 반면에 아이패드 6세대는 9.7인치로 마이크로 오피스가 공짜로 제공된다는 점, 물론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이걸로 필기를 치는 게 아니고 필기를 할 일이 있으면 맥북을 펼쳐 듣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불편해요. 애플 펜슬. 제발 이 애플 펜슬 2세대처럼 2세대를 좀 7세대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꼽아서 충전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불편하고요. 쓰고 있지 않을 때 수시로 충전해 줘야 된다는 거, 안 쓰고 있으면 배터리가 닳고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막상 오랫동안 안 쓰다가 이제 필기할 일이 있어서 딱 꺼냈을 때 5% 남았다, 아니면 전부 배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쓸 수 없으니까 불편하고요. 뭐 짧은 시간 꽂았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쓰려고 꺼냈는데 잠시만, 이거 제가 배터리가 안 돼서 잠깐만 조금 있다가 회의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프로 3세대처럼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착을 했을 때 충전이 된다면 정말 편할 것 같고, 그렇게 펜슬 때문에, 저는 애플 펜슬 때문에, 그리고 화면과 이 거리감, 필기를 할 때 이 거리감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프로 3세대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 펜슬이 너무 충전하기가 편할 테니까 계속 사용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를 사게 하려고 일부러 2세대를 애플 펜슬 2세대를 다른데 안 넣어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한 팁인데, 사이드카를 활용해서 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지금 바로 보여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까? 하나는 파이널 컷 할 때, 멀티캠 촬영을 했을 때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이드카 연결했고요. 로직 프로를 켰습니다. 이 MR만을 봤을 때, 이제 원래는 보컬 녹음을 제가 주로 하는 편이니까 이걸 가지고 쓴다면 여기서 화면을 하나 띄웁니다. 트랙이라고 지금 돼 있죠? 이걸 한번 쭉 끌어서 하면 창이 하나가 생겨요. 그걸 왼쪽으로 끌어서 사이드카 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사이드카 쪽에 지금 화면이 생겼죠? 전체 화면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주로 노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토메이션 작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량을 조절해 줘야 나중에 들을 때 좀 크게 이질감 없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아니면 좀 뭐 갑자기 조용해진다거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게, 주로 이제 음량을 꽉꽉 음압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잖아요. 저는 아마추어라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용어가. 다만 제가 하는 용도로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 반주가 MR이다 라고 하면, 우선 A키가 로직에서는 볼륨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볼륨 말고 메인에 들어가서 이 릴레이티브 상대 볼륨을 조절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재생을 하면서 들어보면서 음량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 조절 하면 되죠.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즉석해서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아니면은 여기서는 좀 볼륨 일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컷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 컷의 경우입니다. 지금 프로젝트 파일이 안 떴는데요. 네, 지금 이 화면이 바로 이제 멀티캠을 편집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화면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멀티캠 화면이 너무 작게 표시가 되고,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되게 작게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세컨드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걸 브라우저로 표시해 주시면요, 좀 더 크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더 크게 보면서 편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니까요. 만약에 더 크게 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이렇게 해서 편집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음악 편집할 때 특히나 더 유용해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아이패드 6세대와 에어 3세대를 비교하다가 어느덧 제가 주로 활용하는 예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는 원래 패드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큰 게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보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로 폰 또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서피스 프로 4를 사용하다가 제가 맥북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서피스 프로 4는 역시 필기도 가능했었고 패드로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맥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좀 일부분 포기를 했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패드를 구입했었고 거기다 필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봤을 때 이게 연동성 때문에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클릭 몇 번이 줄어드는, 터치 몇 번이 줄어드는 것이 애플을 사용하게 되는 그 이유구나. 사실 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어요. 맥북에도 오류는 있고요, iOS도 오류는 있고요. 좀 더 뭔가 부드러운 느낌 들지만 뭐 안정적이다? 안드로이드보다 안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이 연동성 이 하나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트 8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도 에어팟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고 넘어오게 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폰도 아이폰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제일 싼 걸로, 다음에도 제일 싼 걸로. 근데 아이패드는 프로로 가고 싶어요. 이 펜슬 때문에. 제발 펜슬 좀 어떻게 안 될까?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